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수요일 KBC 뉴스 구성공입니다. 월드컵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월드컵 후원회와 체육회가 본격적인 응원전 준비에 나섰습니다. 월드컵 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모두가 하나 되는 응원전이 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월드컵 후원회는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응원전이 시카고 지역 한인사회가 다시 하나로 뭉쳐 화해의 악수, 사랑의 포옹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후원회는 분열돼 있는 한인사회가 화합해야 2세들에게도 주류 사회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응원전은 한인사회의 단결력을 타민족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동포들의 많은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후원회는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언론사들의 협조도 절실하다며 언론사들이 공동준비위원장이 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했습니다. 재미있게 재미를 통해서 친교를 하고 친교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느낀 사랑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후원하자는 것입니다. 어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는 이번 응원전에 제작될 티셔츠의 디자인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후원회는 다음 주 안에 협찬업체가 최종 선정되면 광고와 홍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5월 24일 열리는 후원의 밤 행사에는 체육회가 준비해온 단체 응원 연습이 선보여지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동포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팀을 만들어서 응원전 그 자체를 시합을 붙여서 이제 좀 흥미를 돋궈볼까 합니다. 6월 18일 오후 1시에 열리는 한국과 프랑스전은 퍼플 호텔에서 단체 응원전이 계획된 상태이고 토고와 스위스전의 응원 장소는 섭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C 뉴스 최현혁입니다. 최근 김치가 세계 10대 음식에 선정되는 등 한국의 음식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안 유산의 달을 맞아 한국의 맛,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가 개최됩니다. 한국 전통 음식을 통해 한국 음식에 대한 거리낌을 없애고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실문화회와 한인요식협회, 한인사회복지회, 구세군 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음식을 맛보는 것 외에 조리법과 재료 설명, 맛있게 먹는 방법 등을 함께 전합니다. 시카고 이론 요식업체들이 후원하며 한국 요리 전문가 원현자 씨와 손정희 씨가 갈비, 돌솥 비빔밥 등을 선보이며 그 밖에 다양한 한국 요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최근 한인 식당을 찾는 타인종 고객들이 늘고 있는 만큼 그들에게 시카고 일원 한인 식당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한편 요식협회는 시카고 실정에 맞는 한영 메뉴판 작업과 함께 식당 종사자들의 올바른 서비스, 위생교육에 대한 책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관이 구성되는 세계 4대 미술 전문 전시회인 아트 시카고 2006이 28일 내일부터 개최됩니다.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열리는 이번 아트 시카고 2006에 조성되는 한국관은 시카고 무역관이 한국 문화상품의 해외 시장 개척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한국관은 한국 중견작가 19명의 작품을 전시해 고전적이면서도 역동적인 한국 현대예술의 현주소를 시카고에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카고 한국관광공사의 후원을 받아 이번 전시회 부대 행사 중 하나로 실내악 공연, 사물놀이 등 한국 전통예술 공연을 개최해 한국 문화의 향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시카고 무역관은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미술 전문 전시회에 한국관이 최초로 참가하는 만큼 한국 예술에 관심이 있는 중서부 지역 동포들의 많은 방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시카고 무역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미국이 지난 1, 4분기 4.9%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 2003년 3, 4분기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73명의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제 성장은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 증가가 큰 밑거름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활동의 강화와 소매 판매율의 증가, 고용시장의 호전도 견실한 성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고유가 압박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유값의 폭등으로 기업들의 원가 상승 압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제품 가격의 상승 조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불안 요소에도 미국의 경제는 지난해 4, 4분기에 이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확장기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 등록이 한창인 요즘 연장자들의 개인정보 도용 피해가 늘고 있어 당국은 연장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안기영 기자입니다. 5월 15일 메디케어 파트 D 등록 마감일을 앞두고 메디케어 관계자를 사칭해 개인의 메디케어 카드 번호와 개인정보 등을 전화로 문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 플랜 선택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So if somebody does call you and says they're from the government, they're from Social Security, or they're from the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don't necessarily believe that that is true. 메디케어 관계자들은 전화를 걸어 메디케어 플랜에 가입을 시키거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메디케어 관계자들은 해당자의 메디케어 카드 번호와 소셜 번호와 같은 기본 정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일이 금지돼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어느 특정한 플랜을 다른 플랜과 비교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도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You can call back those telephone numbers to the real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nd ask if somebody is making calls in your area. Because you don't want to give out personal, financial information or your Social Security number to anyone who calls you on the telephone. That can lead to some very bad things. 누군가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전화를 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메디케어와 협력 관계에 있는 시니어 센터와 지역 봉사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섣불리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메디케어 관계자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의심이 간다면 곧바로 메디케어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KBC 뉴스 안계연입니다.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시카고 한인 YWCA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재정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재정 전문가 김경은 씨는 무엇보다 올바른 세금 납부 계획과 목적에 따른 투자 설계가 올바른 자산 운영의 기초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나중에 내야 하는 세금은 세율 변동률을 감안할 때 5대5 비율로 나누어 놓는 것이 좋으며 각종 보험금과 이에 대한 세금 내역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돈 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수밖에 없죠. 그렇지. 복지 혜택을 받게 돼 있잖아요, 미국은 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생명보험을 갖고 있었으면 정부에서 안 줘도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보험에 대해서 텍스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참석한 20여 명의 회원들은 재산 증여와 유산 상속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동산과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2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사망 후 양도하게 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00만 달러까지는 세금이 없으나 이를 기준으로 이익금이 생겼을 경우 수익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밖에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영주권자의 경우 재산세 외에 상속과 증여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리노이주 북서쪽 게일스버그시에 위치한 일리노이주 농업국의 연구소에서 앞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블라거예비치 주지사는 일리노이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미국 상륙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바이러스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주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인식할 수 있는 단계별 시스템을 확충하고 자체 테스트를 통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게일스버그시에 위치한 농업국 연구소는 일리노이주 테러 방지 대책본부의 기금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연구소는 그동안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포함해 인체에 해를 끼치는 각종 바이러스를 연구해 왔습니다. 연구소는 앞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중점을 두고 테스트를 강화할 예정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확산을 초기 예방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학의 유학생 중 한국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안보부 이민국은 지난해 9월 말까지 미국 대학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 수가 86,626명으로 늘어나 전체 외국 유학생 비율의 13.5%를 차지해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12월 말 기준보다 13,000여 명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2위는 인도, 3위 중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본과 대만 역시 4위와 5위에 올라 동북아 4개국이 상위 그룹을 석권했습니다. 한국 유학생의 경우 유학생이 배우자나 자녀 등 동반 가족도 52,100여 명에 달해 다른 나라 유학생들에 비해 가족과 함께 유학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한국 유학생과 동반 가족 수를 합치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14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현실화되면 친지들의 방문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국에 유학 중인 북한 학생 수는 199명으로 조사돼 전 세계 221개국 중 146위를 기록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고유가로 운송비 등이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개솔린 값과 물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KBS LA 윤범수 기자입니다. 연일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원유 가격. 자동차 개솔린 가격은 3달러를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개솔린 가격 인상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운송업계. 업계 경쟁이 치열해 눈치만 살피다 보니 운송료를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서부를 잇는 장거리 운송의 경우 개솔린 부담은 4,000달러로 불과 2-3개월 전에 비해 1,500달러나 더 들어갑니다. 자연히 운송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들어가던 비용하고 지금 들어가던 비용하고 차이가 거의 저희 같은 경우 이제 8대가 돌아가게 되면은 거의 25,000불에서 3만 불 정도가 갭이 생긴다는 거죠. 운송료 인상은 자연히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쌀과 야채 등 미국 현지 상품들의 경우 인상된 운송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상품의 경우에는 운송료의 환율 영향까지 받아 가격 인상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개솔린 가격하고 환율 문제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가장 민감한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개솔린 가격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뭐 운송료 때문에 아니면은 뭐 기본적으로 그 생산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가격 인상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간 물가 상승을 피부로 느끼는 소비자들, 마켓을 찾는 발길도 구매 이욕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좀 괜찮았었어요. 마켓을 왔을 때 뭐 100면은 뭐 카스로 하나씩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은 100불 써봐야 얼마 시장을 못 보는 것 같아요. 3달러를 넘어 4달러를 향해 치솟는 고유가 시대. 이에 더해 물가 인상까지 겹치는 이중고가 소비자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문학작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포함해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들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면서 재외동포 사회 내 문예의 진흥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공모 분야는 시와 수필, 단편소설 부분이며 한글 작품으로 시 분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수필은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단편소설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과 우수상, 가작 총 18명에게 포상이 주어지며 상금과 부상이 수여됩니다. 접수기간은 6월 한 달간이며 재외동포재단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4원이 오르면서 매매 기준율 946.5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37.3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55.7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29.94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63.06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긍정적인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들이 발표되면서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존스 산업평균주가 지수는 71.24포인트 오르면서 11,354.4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3.33포인트 상승하면서 2,333.63포인트에 폐장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3.67포인트 올라 1,305.41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곳에 따라 구름이 끼는 곳도 있었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를 기록했고 북서풍이 9마일 속도로 불면서 체감온도는 62도로 쾌적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시카고는 밤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밤 최저 기온은 42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27일 목요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70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가 예보됐습니다. 28일 금요일 구름이 끼며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67도,
밤 최저 52도가 예상됩니다. 29일 토요일엔 소나기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62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4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44분입니다. 이상으로 4월 26일 수요일 KBC 뉴스 구성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